오늘이 이제 시애틀에서 있는 마지막 주의 수요일이라서 오늘 수, 목, 금 이렇게 세 밤 자면 이제 싱가포르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기 전에 이 시점에서 지난주에 첫 이틀 동안 느낀 거긴 한데, 요 생각을 하게 된 장소에서 하는 이 생각을 이 시점에서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호텔 로비에 아무도 없는 뒤에 한 분이 계시긴 하지만 이 조용한 로비에 와서 얘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2015년 5월에 졸업을 했어요. 가끔씩 생각을 했던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이번에 2주 동안 저희 회사에서 연수를 시켜주는 이 프로그램에 와서 새삼스럽게 미국 대학의 졸업장의 효력과 파워에 대해서 좀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그동안 대체적으로 저의 미국 대학 졸업장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한국인들 혹은 뭐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에 가는 거는 굉장히 나쁜 투자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투자의 효율성을 판단을 할 땐 흔히 ROI를 따져보게 되잖아요. ROI라고 하는 거는 Returns on Investment의 줄임말로 투자 대비 얻는 성과가 얼마인지를 정말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인 요소는 배제를 하고 달러 밸류로서만 따져보는 건데, 제가 학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립대를 나왔어도 1년에 얼추 학비가 한 4, 5천만 원 정도, 4천만 원 조금 넘었었던 것 같고, 생활비까지 하면 1년에 사실 넉넉히 1억 원 따져야 되거든요. 4년을 하면은 4억 돈이잖아요. 뭐 넉넉히 잡아서. 넉넉히 잡아서 뭐 비행기 값이라든지 뭐 생활비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교회 활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했을 때, 물론 저는 교환학생도 가서 교환학생을 하면 학비가 10분의 1로 싸져요. 그래서 물론 뭐 그런 것까지 계산하면은 저는 4억이 될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는데, 얼추 그냥 평균치를 잡아서 미국 대학의 졸업장을 얻기 위해서 4억이 든다고 했을 때 이 4억의 투자가 효율이 있냐라는 거를 ROI 관점에서 한번 따져봤었어요. 매번 대학을 졸업하고 그 대학 졸업장을 받고 교육을 받고 그게 효력이 있는 거는 저는 처음에 이제 주니어 커리어 레벨에서 한 첫 5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 5년간 쌓은 스킬로 계속 나아가는 거잖아요. 4억을 투자하고 그 투자의 상환 기간을 5년이라고 봤을 때 5년 동안 이 4억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냐. 4억을 5년으로 나누면은 8천만 원인 거잖아요. 1년에 8천만 원을 벌 수 있냐. 대부분 8천만 원을 못 벌죠.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못 벌고, 물론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미국에 좀 좋은 데 취업하면은 8천만 원 벌 수도 있어요. 뭐 세금 이런 거를 빼고 따졌을 경우 단순 계산을 하면. Yeah, it's your cue. 스태프분이랑 갑자기 너무 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개는 금액적으로만 봤을 때 미국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쓰는 비용만큼은 소환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정말 투자 목적에서만 보면 사실 좋은 투자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 스스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학생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대학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학위 장사를 하는 대학 시스템이에요. 그 독일이나 프랑스라든지 몇몇 국가들은 외국인도 국립대학이나 뭐 주립대학 이런 개념을 다니면 학비를 그 지역민과 비슷하게 낸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미국은 정말 학비가 비싸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제일 비쌀 거예요. 대학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학위가 어떻게 보면 장사하고 비즈니스거든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들이 더 치열하게 홍보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 유학생들이 옛날보다 오기는 쉬운 것 같아요. 저 때만 해도. 그래서 미국 대학을 졸업한 그 사람들의 희소성이 되게 낮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 미국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 자체가 예전 뭐 저희 선배님들 2010년에 졸업하신 분들 뭐 이때보다는 확실히 그 가치가 떨어진 것도, 미국 대학 졸업장이 I have to show you one of the coolest pictures I've ever taken. It's Please. the youngest part of my career. Yeah.
이렇게 약간 미국 대학 졸업장에 대해서 회의감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에 와서 생각이 좀 바뀐 것들이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이거는 미국에 와서 바뀐 거라기보다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한 게 제가 교환학생을 하면서 독일에서도 대학을 다녀보고 영국에서도 대학을 다녀봤잖아요. 다녀보니까 확실히 미국 커리큘럼이 정말 내노라 하는 나라들에 되게 전통 있는 대학교에서 물론 교환학생을 했지만 어쨌든 한 학기는 다닌 거니까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그 퀄리티, 커리큘럼 구성이라든지 이 학생이 입학을 하기 전부터 이게 뭔가 마치는 과정까지의 이런 블루프린트가 굉장히 미국 대학은 정확하고 따라가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제품 설명서를 본다고 쳤을 때 굉장히 가독성이 좋은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퀄리티까지 생각을 하면 저는 미국 대학에 학비를 내고 그렇게 일원으로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퀄리티만 봤을 때는 미국 대학에 투자하는 게 좋은 거다.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랑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대학에 다닌다는 거는 단순하게 수업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특히 유학생은 그 미국에서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4년 동안 대학을 다니면서. 그리고 생활하면서 미국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물론 선택적으로 한국 유학생들 중에서는 한국 애들이랑 노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근데 뭐 저는 그러진 않았고, 그래서 그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특권이고 권리를 얻는다는 거, 미국에서 살아보고 미국 대학이라는 하나의 커뮤니티의 일원이 돼서 살아보고 느끼고 교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금액으로 따지기 어려운 가치이기도 해요. 근데 그거에서 부수적으로 오는 가치를 이번에 부트캠프에서 느꼈어요. 저희 회사가 미국 회사잖아요. 시애틀에 본사가 있는 미국 회사인데 이제 2주간의 부트캠프 연수가 사실 미국 대학 수업과도 굉장히 비슷해요. 이렇게 딱 실라버스 그 수업 계획표가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고, 뭐 누가 가르치는지 어떤 거를 터치할 건지에 대해서도 다 나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연사들이 이제 미국 본사 여기 시애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뭐 여러 팀에서 차출이 돼서 이렇게 다 세션 기간 동안 자기의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그렇게 자원봉사처럼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게 부트캠프가 역사가 굉장히 오래돼서 굉장히 잘 정립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근데 연사들이 어쨌거나 이제 미국인들이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에 드는 예시들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미국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랑 싱가포르 분이 같이 이렇게 세션을 들어요. 싱가포르 분들은 영어가 문제가 사실은 없으시죠. 왜냐면은 교육 언어가 영어로 다 진행이 되니까 영어를 못하거나 뭐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연사들의 말을 들을 때 연사들이 예시를 들잖아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간단한 뭐 정말 조크도 그렇고, 이게 조크나 이런 것들이 사실 문화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1차원적인 언어의 의미는 싱가포르 분들은 알아듣는데 이게 문화적인 배경이나 컨텍스트를 모르다 보니까 그거를 알아들을 수가 없죠. 저희 싱가포르 동료들은. 근데 저는 여기서 생활을 했고 미국의 이런 생활이나 문화에 대해서 알다 보니까 이해하는 그런 것들. 예를 들면 그 한 테크 컴퍼니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 한 스피커분이 넷플릭스에 대해서 예를 들었어요. 옛날에 넷플릭스 전에 미국에 헐리우드 뭐 비디오라든지 블록버스터라고 해야 되나? 그 비디오 방이 체인에 전국적으로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비디오 빌려오고 비디오 감아가지고 다시 막 반납하고 이래야 됐었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막 그 대학교 때 친구들이랑 기숙사에서 비디오 막 빌려보면은 막 그 다음날 몇 시까지 막 다 되감아가지고 다 반납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반납 스트레스랑 이런 거. 그런 블록버스터나 헐리우드 스튜디오 뭐 이런 게 없어요, 더 이상. 그게 왜냐면 넷플릭스가 등장했기 때문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넷플릭스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생겨나서 없어진 게 아니라 넷플릭스가 그때 당시만 해도 새로 시작했던 게 이제 그 영화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아이언맨을 보겠다라고 하면 아이언맨을 이제 판권을 넷플릭스가 사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제가 주문한 영화를 구워서 DVD로 보내줘요. 저희 집에 메일링으로 우편으로 보내줘요. 그럼 그 DVD를 보고 다시 이제
그 DVD를 넷플릭스한테 보내는 그런 서비스로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로 넷플릭스가 넘어간 거거든요. 이거 미국에서 안 사셨던 분들은 모르는 얘기실 거예요. 어디서 뭐 읽으시지 않은 이상. 근데 저는 그 시대 때 미국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때 그렇게 생활하면서 저는 비디오도 빌려받고 친구들이랑 넷플릭스 DVD도 신청해가지고 돌려보고 막 누가 보내고 막 이런 걸 다 막 치고받고 막 이러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들을 이제 알아듣는데, 이런 얘기들을 말 그대로 알아듣는 분들은 예를 들어 뭐 싱가포르 대통령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막 이해를 못해서, 그 간단한 예시인데도 확실히 그 이해도의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미국에서 살고 생활하지 않았다면 전혀 모를 얘기고, 혹은 제가 그때 이해를 하는 것도 다를 거잖아요. 왜냐면은 그 예시를 들을 때,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이때는 어떻게 됐고 해서 그렇게 넷플릭스가 점점 성장을 해왔지, 이걸 저는 머릿속에 좀 오래 옛날 기억을 끄집어내서 그거를 기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예시를. 그리고 뭐 하나 덧붙여서 연사가 그런 넷플릭스 얘기를 하면서 요즘에 그 헐리우드 스튜디오 비디오 렌탈 해주는, 혹은 뭐 블록버스터나 이런 거 어딨냐, 다 없어지지 않았냐 했더니 어떤 분이 우리 동네에 있는데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연사가 그 사람한테 너 어디에서 왔냐고 했더니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사분이 뭐라고 했냐면, Austin is always weird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근데 그 미국이 아닌 곳에서 오신 분들은 그 조크에 웃지 않았거든요. 저도 근데 웃을 수 있었던 게, 오스틴이, 텍사스에 있는 오스틴 있잖아요. 오스틴이 그 자기네들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그게 Keep Austin Weird. 그러니까 오스틴을 직역을 하자면 오스틴을 계속 이상하게 냅둬라, 이상하게 유지해라 이런 뜻인데, 오스틴이 그들만의 바이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유지하게 해라. 그러니까 그거를 weird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weird를 직역해서 이상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올바른 해석은 아니고, 뭐 keep Austin unique 뭐 이런 식인데, 이제 거기서 weird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제가 오스틴에 또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조크, 순간순간 짧은 조크에도 웃을 수 있는데, 살짝 주변을 봤는데 다른 동료들은 웃고 있지 않고 그걸 이해를 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일 얘기는 한데, 이러한 것들이 제가 미국에서 생활을 안 했다면 알 수 없는 것들이니까, 물론 생활했더라도 그런 거에서 전혀 좀 무지하고 이런 사람들 알지 못하겠지만, 저는 어쨌든 그런 거를 미국 회사에 다니는 사람의 관점에서 얘기를 했을 때, 미국 회사나 유럽 회사나 뭐 이렇게 한국계, 미국계, 유럽계 이렇게 다양한 회사들이 글로벌 회사들에 있고, 우리는 그런 곳에 뭐 지사나 뭐 이런 데서 일을 하잖아요. 저는 어쨌거나 지금 전 회사도 그렇고 지금 회사도 그렇고 미국계 회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본사가 미국이고 주요 이제 결정권이나 뭐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리소스들이 이제 미국에서 오는데, 그때 일어나는 뭐 비즈니스 배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저는 남들보다 이해하기는 훨씬 깊이가 더 있는 거죠. 왜냐면은 그거에 대한 문화적인 노출이 많이 됐으니까. 그래서 저는 미국 대학을 나온 걸 정말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이번에 부트캠프 와서 했어요. 언어가 돼도 그 언어 하나의 메시지가 딱 주어졌을 때 그거의 행간이나 뒤에 얘기를, 저는 이제 문화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활하면서 체득을 한 건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직역을 하는 거는 이해할지라도 의역해서 이해할 수준까지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약간 좀 그 달러 가치로 환산은 할 수 없지만 좀 제가 얻을 수 있었던, 미국에서 학부를 나오면서 그런 가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되게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미국 대학을 가길 잘했구나. 그리고 저는 지금 대학 졸업하고 일한 지 아직 3년 반밖에 안 됐지만, 제가 대학 때 쓴 돈만큼은 다 벌었고, 그러니까 상환을 저는 했죠. 이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대부분의 정말 한국 유학생들로만 얘기할게, 한국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을 오는 거는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좋은 투자는 아닌 것 같아요. 투자한 것만큼의 뭐 금전적인 가치, 숫자로 밸리데이트 할 수 없는 가치는 못 이끌어내는 것 같아요. 능력의 부족이나 자신감의 부족이나 혹은 뭐 그런 것들로. 얘기를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연수 와가지고 일단 오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다 사실 익숙하잖아요. 미국의 이런 뭐 소소한 것들, 뭐 문화, 뭐 문 잡아주는 문화라든지 팀 문화라든지 혹은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하는 그런 농담이라든지 이 생활 양식들이 저는 편하니까 같이 싱가포르에서 온 동료들보다도 훨씬 더 바로 빠르게 적응을 해서 연수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연수에 집중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죠. 막 쇼핑도 가고, 그러니까 제 집처럼. 그런 것들이 미국 대학교 졸업장과 함께 얻은 하나의 패키지 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2010년으로 돌아가도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오기는 할 거예요. 하러 오기는 할 건데 아마 대학교는 다른 대학교를 선택을 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생각도 이번에 연수 와서 좀 바뀐 게, 내가 정말 좋은 학교를 나왔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하게 된 계기가 몇 가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사실 이 얘기를 되게 짧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거를 노트로 정리를 해서 촬영을 하려고 내려와서 한 20분 만에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방해꾼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이야기가 어떻게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쁘지 않은 투자였다라는 거를 좀 제가 이번에 느껴가지고, 이게 말이 잘 전달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올라가서 뭐 좀 쉬고 이제 내일하고 금요일, 목, 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때까지 배운 것들을 또 미국이니까 또 발표하고 확인하고 막 팀으로 막 발표하고, 이거 캡스톤이라고 하는데 그 일정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조금 멘탈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2주 동안 온 게 약간 마인드 블로잉 하면서도 약간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생각보다 미국에서 있었던, 이제 지금은 너무 오래 돼버려서 되게 먼 과거였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되게 나의 강한 그 주춧돌, 나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강한 기둥이었구나 라는 거를 느꼈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보다 너무 멀어서 못 왔을 뿐이지 미국을 되게 그리워하고 있었구나, 그런 것도 많이 이번에 느껴서 네, 좀 그랬고, 미국이 참 좋은 나라였구나. 네, 힘든 것도 있죠. 또 생활을 하러 다시 오면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참 여기만의 좋은 점이 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미국에 여행 온 분들도 좀 느낄 수 없는 개념인 것 같아서, 왜냐면 여기 2주 동안 왔지만 동료들은 그런 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여행자로서는 느낄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에서 생활을 한 사람과 생활하지 않은 사람은 전 항상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거나 미국은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존재감을 드러내는 나라고, 존재감이 없을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나라에서 하나의 그래도 학위를 얻고, 그것도 가장 기간이 긴 대학교 학위를 얻고 여기에 녹아들어서 생활할 수 있었고, 그거를 물심양면으로 서포트해주신 부모님이 그때 당시만 해도 저를 미국에 보내는 게 굉장히 큰 결정이었는데 좀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고, 네, 빨리 다시 와야겠다, 나중에 뭐 돌아가는 한이 있어도, 그런 생각도 했고, 2주 동안 집을 떠나 있다 보니까 그 일상생활 반경에서 맨날 신변잡기적인 것만 고민하던 것들이 싹 사라지고 뭔가 좀 더 센치해지면서 감성적이게 되지만 동시에 조금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계기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인생의 방향성도 좀 다시 정리를 하게 됐고, 사실 이 회사에 들어온 게 저는 쉬려고 들어온 거예요. 쉬려고 들어온 거고 쉽게 1년 동안 일하려고 들어온 건데 조금 마인드셋이 바뀌었어요. 이 회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제가 생각했고 기대했던 회사의 이미지랑 그 다음에 안에 그런 구조들이, 그래서 전에 회사가 굉장히 쉬리하게 느껴져요.
얼마나 그 전에 회사가 주먹구구식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얼마나 이 시대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지가 너무 느껴져요. 처음에는 어느 회사를 가든지 다 쉬리한 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회사도 분명히 그게 있을 텐데요. 정말 그 전 회사가 그때도 알았어요. 그 전에 회사에서도 일을 할 때도 이 회사는 정말 이 21세기의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으로 수준과 안목과 해안으로 비즈니스를 하는구나라고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근데 뭐 업계는 다르지만 어쨌거나 미국계 IT 회사고 글로벌 회사인 새로운 회사에 왔는데 그때 제가 몇 달 전에 몇 년 전에 생각했던 그 전 회사에 정말 그 더럽고 지저분하고 거기 안에 사람들의 뭐 이런 부조리함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본 게 맞았구나. 오히려 약간 세컨 보이스를 해주는 그래서 뭐 좀 씁쓸함이 더해지기도 하면서 어쨌든 거기를 탈출을 한 거니까 저는 약간 안도의 그런 마음도 생기고 어쨌든 2주 동안 되게 생각이 많았고 지금도 되게 많고 또 긴 여행을 하고 돌아가면 다시 리셋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데요. 올라가서 글로도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해요. 저는 이제 페이스북에다가는 좀 장문의 글들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제 생각을 그 순간에 그때 남기고 싶어서. 여기에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마무리하고 저는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보내면 가기 때문에 남은 이틀을 즐기고 싶지만 또 해야 될 게 많아서 즐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되게 감사한 시간이고 네 감사한 시간이에요. 그럼 저는 이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